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학개론 특강 한번 이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연소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그럼 이 연소를 시키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냐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이런 양 있죠. 가연물의 양. 또 필요한 게 산소의 양.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건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양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아무리 많아도 불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점화원이라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점화원이라는 애가 뭐를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줘야 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최소 발화 에너지를 줘야 된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조건을 꼭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E라는 놈을. 그럼 이 에너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점화원. 그럼 이 점화원에는 뭐 화학적 점화원이 있고, 그죠? 뭐 기계적 점화원이 있고, 제가 전기적 점화원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결국 이 점화원은요, 어떤 가연물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온도를 얘기하는데, 불이 붙는 온도를 얘기하는데, 그 온도 조건을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얘기합니까?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이 세 가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연소점은 뭐 보기로는 등장한 적은 있으나 저게 단독으로 나왔던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인화점이나 발화점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당연히 연소점도 알고 있어야죠. 그럼 첫 번째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얘네는 무슨 조건이에요, 결국? 물리적 조건이 아니고, 그쵸? 에너지 조건 중에 온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보십시오. 점화원에 의해 증기가 연소범위 하한계에 이르러 점화되는 최저 온도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 증기라는 건 당연히 그냥 증기가 아니고, 맞습니까? 가연성 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한계가 아니고 상한계로 바꿔놓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 온도인데 얘를 또 최고 온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불이 시작될 수 있는 온도. 그러니까 연소가 시작되는 온도죠. 하지만 지속은 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인화점은 여기서 많이 사용한다. 자, 몇류 위험물이요? 그렇죠. 4류 위험물을 구분짓는 대표적인 척도가 뭐예요? 인화점입니다. 인화점.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화원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점화원이 있는데, 자, 어떻게 연소를 한대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가 꺼지는 게 아니고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지속이 가능한 온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화점보다 플러스 한 5에서 한 10도 정도 뭐 요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온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온도? 지속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있습니다. 그죠? 걔 이름이 뭐예요? 연소점입니다. 연소점. 그래서 얘는 5초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꼭.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최저인데 최고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가연물들에 대한 인화점이나 연소점을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이나 이런 데다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점입니다. 자, 발화점을 우리가 AIT 약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자동 발화점. 똑같은 말입니다. 자동 발화점. 또는 발화점. 자, 얘는 뭐냐면요. 뭐가 없이, 그렇죠.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발화가 가능한 최저 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점화원이 없는 조건에서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화점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점화원 접촉 없이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열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얘도 최저예요. 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발화점이 어떻다? 점화원이 없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고 나머지들은 다 뭐가 있는 조건이에요? 점화원이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 머릿속에 잘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을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요건 이제 탄화수소 계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CH4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분자량이 큰 애들.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애들이라는 건 얘가 12, 4, 16. 그죠? 얘는 12 곱하기 2, 24에 6이니까 30.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큰 애들이 뭐가 낮다라는 거냐면 발화점이 낮대요. 근데 발화점이 낮다라는 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타기 쉽다라는 거죠. 점화원의 접촉 없이도 충분히 거기서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어떨까요, 여러분들? 발화점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요. 탄소사의 길이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얘를 쭉 늘어뜨려 보면 C, H4 다리가 4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맞나요? 얘를 우리가 메탄, 또 C 2개에 6개, 수소 6개. 맞나요? 이러면 에탄. 그러니까 이게 점점 가로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게 옆으로 길어지죠. 2개, 3개, 4개 늘어날 때. 맞나요? 그래서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발화점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산소의 농도나 친화력이 좋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하고 비슷한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죠?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내부의 열이 축적이 잘 되겠죠. 그럼 발화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 잘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클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연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얘가 서 있는 거죠. 뭐가 서 있어요, 지금? 금속이 서 있습니다. 금속.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접촉 금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접촉 금속이 옆에 있을 때 불이 있잖아요. 그럼 이 금속이요. 열 전도율이 커야만 빨리빨리 이 고체 가연물의 발화점을 낮춰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을 빨리빨리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열이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 자체가 탈 수 있는 어떤 온도가 발화점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 금속이라는 게 그림을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전에 이제 경기 쪽인가 어디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한 애일수록 발화점이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요거 최근에 또 기출됐었죠. 온도의 관계. 자, 어떻게 되더라? 인화, 연소, 발화. 그래서 인연발화. 우리가 약간 욕 같을 수도 있지만 인연발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워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연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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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발화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5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연물과 지연성 물질이래요. 이 지연성 물질 같은 말이 조연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연물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연성 혼합기의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으로부터 화재 및 폭발이 발생될 때까지의 경과되는 시간을 얘기한대. 그러니까 지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불이 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맞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여기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 올라갈 때 시간과 이 불 붙을 때까지의 그 사이 시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이 지연 시간이, 발화지연 시간이 높은 게 위험한 거예요? 낮은 게 위험한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발화지연 시간이 그래 긴 게 좋은 거야? 짧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긴 게 좋은 거죠. 지연이 오래돼야만 불이 실제로 안 붙는다라는 거잖아. 온도만 올라가고. 맞습니까? 이게 짧은 애들이 어떤 거예요? 위험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발화지연 시간이 짧은 애들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그래서 지연 시간이 짧은 애들이 자연 발화가 되기도 쉽고요. 그죠? 그리고 지연 시간이 짧은 애들이 완전 연소하기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지연 시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책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연소 범위가 나오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소 범위도. 자, 연소 범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소 한계점, 폭발 범위, 폭발 한계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 중에 가연성 혼합기가 연소하기에 필요한 농도다. 이 기체가 연소하기 위한 농도다. 적절한 농도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물리적 조건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연물의 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연물이 가연성 혼합기만 얘기를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자, 첫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연소 한계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맞나요? 그럼 이 연소 한계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그래프 하나가 있거든요. 맞나요? 자, 여기 Y축은 지금 농도나 압력이라고 돼 있고요. 가연물에.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딱 요 농도 조건, 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연소 범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메탄이다라고 하면은 메탄은 하한계가 5, 상한계가 15거든요. 그래서 메탄은 5에서 15% 사이에 있었을 때만 불이 붙는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한계, 얘가 상한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개부터 5개까지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15개 이상 불이 안 붙습니다. 제가 그랬죠, 예전에. 그래서 만일 1개에서 4개까지는 왜 불이 안 붙냐면 메탄이 모자란 거고요. 자, 그럼 16개 이상이 됐을 땐 산소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 모자라지더라. 메탄은 정말 많은데 이제 산소가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메탄을 태울 만한 산소량이 점점 줄기 때문에 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는 가연성 혼합기체 쪽에 이 농도가 다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거를 다 암기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주거든요, 이 연소 범위를. 근데 이제 혹시라도 안 주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표적인 가스 몇 가지 걸 가져가는 거죠. 이제 혹시나라는 우리가 이제 요즘 소방학개론 시험을 보면은 이상한 시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야, 이런 것까지? 그죠? 그래서 외워가긴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이게 안 외워진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는 안 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주어지니까. 그래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되고. 하여튼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연소 범위의 하한계와 상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포화진기압선도라는 게 있는데 이 포화진기압선도는 왼쪽이 액체, 오른쪽이 기체예요. 즉 액체 쪽은 우리가 지금 표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연소곡선에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뭐만? 기체 쪽만 얘기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맞나요? 그래서 뚝 잘라서 기체 쪽만 보는 거고 기체 쪽의 농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도에서 절반, 딱 센터, 여기가 메탄을 예로 들면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10%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학양론 조성비. 즉 가연물과 산소가 정말 끝내주게 섞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10이 딱 센터잖아요, 지금. 9, 8, 타긴 하거든요. 7. 여기 딱 센터고 9, 8, 7, 6.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은 뭐가 모자란 거예요? 메탄이 모자란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제 점점 메탄이 채워져서 이제 10이 됐을 때 완벽한 농도가 돼서 이때 최고 연소 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CST일 때. 그리고 또 여기가 11, 12, 13, 14, 15 이렇게 갔을 때 메탄이 점점 많아지지만 결국 그에 따라 뭐가 줄어든다? 산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타고 여기도 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일 때가 가장 잘 탄다. 5부터 9까지가 타긴 하는데 10이 제일 잘 타는 거고 11에서 15까지도 타긴 하는데 10이 제일 잘 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농도 압력 조건을 우리가 봤고요. 여기 X축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이제? 얘가 있어요. 이 온도 조건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하한계, 즉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온도 조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배웠죠?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화점. 하한계에 최초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화점이라고 얘기한다. 인화점. 맞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에 가보면 원래 여기에 이제 연소점이라는 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연소점은 잘 얘기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이제? AIT. 여긴 점화원 없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연발화순이기 때문에 발화점이 맨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높은 온도 쪽에.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그냥 뭐 1번부터 100번까지 가연물에 발화점을 이은 거예요. 뭐 A 가연물 발화점, B 가연물 발화점, C, D.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아셨죠?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연 발화점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은 거다, 이걸 표현한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 시험 문제가 이 그래프 보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고 얘를 비워놨어요. 이걸. 그 요걸 A라고 주고 이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A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딱 보고도 아 얘가 인화점이다. 그럼 또 얘를 비워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그죠? 얘도 비워놓을 수 있거든요. 얘도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뭐 얘도 비워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지 내가 이 그래프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 얘네들에 대한 특징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럴 때 제가 또 문제로 다 내드려요. 아셨죠? 자, 그리고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가보면 하한계와 상한계. 요거는 뭐 연소하기 위한 최소 농도, 연소하기 위한 최고 농도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요거는 하나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이 연소 범위. 쌤, 이걸 다 외워야 될까요? 외우면 좋죠, 당연히. 근데 하나라도 더 가져가는 게 유리하긴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대부분 다. 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氧화탄소는 꼭 보십시오, 이氧화탄소는.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보고 가려면 얘는 하나 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위험도가 얘가 1등이에요. 가장 위험한 가스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야,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만큼 해보자 그냥. 다시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죽을 만큼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야,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자. 그냥 죽을 만큼 해보자. 그냥. 나중에 뭐 없이 이제 후회 없이.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워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난 저 선생님
암기법이 안 맞는다. 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야,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그냥 해보자. 한번 파보자. 소방공무원 화이팅!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고, 아세틸렌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틸렌. 그래서 얘는 아이옷이 파라나다.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이옷이 파라나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여러분들 겨울인데 파라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옷을 사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강의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이옷이 파라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얘기죠. 마음 아픈 얘기죠. 그리고 요거 산화에틸렌 또는 에틸렌 맞습니까? 산화에틸렌 또는 에틸렌. 얘는 38광땡이야. 38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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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10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수치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분해 연소를 했을 때 100까지 올라간대요. 연소 범위가 상한계가. 근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죠. 참고로만. 아셨죠? 요 정도 보시면 좋고요. 수소 잘 보시고요. 수소. 뭐 에테르도 보면 좋아요. A48 해가지고 보면 좋은데 에테르는 마지막에 갔을 때 그냥 하나 가져가셔도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건 수소로 가겠습니다. 자, 수소가 수사치료. 그죠? 뭐 이거는 대부분 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수사치료. 요 정도 보시고. 그리고 저는 일산화탄소와 휘발유 오른쪽에 가보면 일산화탄소가 1274. 그죠? 휘발유가 14천리. 76인데 그냥 빨리 발음해서 1476, 빨리 발음해도 그렇지는 않은데 억지로 그냥 끼워 넣는 거죠. 억지로 그냥 끼워 넣는 거죠. 1476, 14천리, 1476, 휘발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 얘 4개 있죠. 요 4개는 그냥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애들은 안 외워도 되는데 혹시나 몰라서 외워가는데 얘는 혹시나가 아니고 그냥 외워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부탄이라는 게 있는데 부탄은 약간 욕하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약간 이게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약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스타일인데 먹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내가 이를 볼 수 있는 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잖아, 그지? 그것만큼 마음이 급해질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마음속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18 빨리 싸,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8 빨리 싸, 약간. 마음으로. 그것도 대놓고 하면은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884. 요거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프로는 2구, 푸2구. 저 이거 그냥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워라. 앞글자라도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소수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는 에사밀리. 에사밀리 되어 있고 여기는 매일 오십시오. 또는 매오십오. 또는 매일 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인이면 매일 오십시오. 얼마나 좋아. 오늘도 사주시고 그죠? 내일도 사주시고 매일 오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워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외워둬도 돼요. 어차피 얘네는 주니까 내가 계산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요 위험도만 조금 암기를 해주셔도 돼요. 연소 범위는 어차피 역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도도요. 제가 아까 그랬죠. 탄소수가 많으면 더 위험하다고. 발화점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를 비교를 해봐도 당연히 탄소와 수소가 많은 부탄이 제일 위험할 거예요. 왜냐면 탄소가 4개나 있거든. 에탄은 3개. 그죠? 프로판은 우리가 에탄이 2개. 그죠? 프로판이 3개. 그러니까 얘가 탄소가 4개. 3개. 2개.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한 건 이 탄소가 많은 부탄이 제일 위험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순으로 오는 거죠. 자, 연소 범위는 역순이에요. 역순. 메탄이 제일 넓고 그 다음 에탄, 프로판, 부탄. 맞나요? 그리고 제가 MEFV만 묶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스가 위험도 순서와 연소 범위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 주셔라.
그래서 여기가 이하산의 수. 자, 이하산의 수. 이하산, 앞글자라도 따서 가십시오. 수. 그리고 여기가 아산수의 이. 요게 이제 연소 범위 순서.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아세틸렌. 위험한 게 이氧화탄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연소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해서 위험도가 가장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연소 범위 외우는 건 아산수 A니까 산수를 뭐 맞았다 이제? A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됐습니까? 이 감탄사야. 산수를 A 맞았다. 얼마나 좋아요. A를 맞았으니까. A 뿌리면 더 좋은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하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제 문제들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대소관계 구분하는 문제도 있고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나중에 저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조건과 좁아지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건 이게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요게 처음에 이런 간격이다가 얘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조건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산소 농도가 늘었을 때, 그죠? 산소 농도가 늘었을 때, 또 난류가 형성이 될 때, 또 압력이 높을 때, 또 온도가 높을 때. 맞습니까? 그리고 연소 범위가 좁아지는 조건은 그 안에 내가 뭐를 때려 넣었을 때, 그렇죠. 불활성 기체, 타지 않는 가스를 넣게 되면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럼 가연성 혼합기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연소 범위가 넓던 게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외울 때, 이 5가지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야, 산불이 났는데 거기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PT 체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PT 체조. PT 체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산불이 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 불활성 기체, 난류, 압력, 프레저, T, 템플러처, T 해가지고 산불난 PT라고 해서 제가 외워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조건에 가보면 조금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온도죠.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0도 올라갈 때마다 이 연소 속도가 2배씩 늘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빨라진다라는 거죠. 연소하는 속도가. 뭐 당연한 거지만, 그죠? 2배씩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00도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상하한계가 위로 플러스 아래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상한계는 위쪽으로, 그죠? 하한계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압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연소 범위가 넓어지는 게 맞는데 일산화탄소는 예외. 요거 하나 예외되는 거 잘 보시고. 일산화탄소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가 올라가면 이 수소가 아까 상한계가 원래 75%였잖아요. 요게 일정만큼 올라가면 94%까지 올라간대요. 그만큼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만큼 많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 좀 특이한 거니까 잘 보시고. 자, 만일 문제에서 위험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공식이 아까 연소 범위가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그랬죠. 맞나요? 이런 계산 문제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혼합물질의 연소 한계, 르샤틀리에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 공식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상한계를 구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한계를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상한계를 구해라 그러면 상한계를 구하시면 되고 하한계를 구해라 그러면 하한계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위에 가는 요 100 있죠. 100. 100이라는 수치는 고정값은 아닌데 이게 가연성 가스의 총합.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가 100%가 가득 차 있으면 10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연성 가스가 80%만 있으면 여기다가 80을 넣어주시면 되고. 아셨죠?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이제 얘네를 넣어주는데 이게 각각의 1번 가스 줄 거예요. 문제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2번 가스. 자, 3번 가스에 뭐를 넣어주시냐면 뭐 4번 가스도 있고요. 5번 가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를 이제 보통 주냐면 얘를 줘요. 부피비. 1번 가스에 2번 가스에 3번 가스에 그죠? 얘네들이 뭐 50대 50이다 그러면 50, 50 넣어주시고 합쳐서 100 그죠?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L1, L2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만일 상한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상한계를 넣어주시고 하한계를 구하고 싶으면 하한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다 줘요. 근데 상한계 구하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학개론 쪽에서 안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한계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르샤틀리에에서. 그래서 보통은 요 하한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가스가 많이 나와봤자 저는 2개, 3개, 4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메탄이 하나만 있을 땐 5에서 15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메탄에서 에탄 2개가 섞였을 때 하한계와 상한계를 구하고 싶으면 이 르샤틀리에 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건 이제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지금 뭐냐면 산소 농도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여러분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